노래하는 이발사. 작은 마을 한가운데 오래된 이발소를 운영하는 창호라는 이름의 이발사가 있었습니다. 그의 이발소는 화려하거나 세련되지 않았지만 손님들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창호의 특별한 재능 때문이었죠. 그는 머리를 깎아주는 동안 늘 노래를 불렀습니다. 창호의 목소리는 프로 가수처럼 완벽하지는 않았지만 그 안에는 따뜻함과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의 노래는 손님들에게 위로와 즐거움을 주었고 바쁜 일상 속에서 잠시 쉬어갈 수 있는 시간을 만들어 주었습니다. 어느 날 한 손님이 무겁고 우울한 얼굴로 이발소에 들어왔습니다. 창호는 그 손님을 보며 밝은 미소를 지었고 특별히 그 손님을 위해 희망적인 노래를 불렀습니다. 손님은 처음에는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았지만 점점 마음이 풀어지며 창호의 노래를 따라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머리를 다 깎은 뒤 손님은 밝아진 얼굴로 이발소를 떠났습니다. 그 뒤로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는 창호의 이발소는 단순히 머리를 손질하는 곳이 아니라 마음을 치유하는 공간이라는 소문이 퍼졌습니다. 손님들은 단순히 이발을 하러 오는 것이 아니라 창호의 노래를 듣기 위해 찾아오곤 했습니다. 따스한 손길. 민우는 어린 시절부터 사람들과 어울리기보다는 혼자 있는 걸 좋아하는 아이였다. 그의 어머니는 민우를 걱정하며 늘 가까이 다가가고 싶었지만 민우는 자신의 마음을 쉽게 열지 않았다. 그러던 어느 날 민우가 시험에서 낙제를 하고 방에서 나오지 않자 어머니는 그의 방으로 조용히 들어갔다. 아무 말 없이 민우의 곁에 앉은 어머니는 그의 등을 천천히 쓰다듬었다. 민우는 처음엔 가만히 있었지만 어머니의 따뜻한 손길이 이어지자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다. 엄마, 미안해요. 나 정말 잘하고 싶었는데. 어머니는 민우를 꼭 끌어안으며 말했다. 잘하려고 애썼다면 그걸로 충분한 거야. 모든 걸 잘할 필요는 없어. 내가 있다는 것만으로도 엄마는 충분히 행복해. 그날 이후 민우는 마음의 벽을 조금씩 허물며 어머니와 더 가까워졌다. 어머니의 쓰다듬는 손길은 민우에게 단순한 위로를 넘어 그의 존재 자체를 인정받는 느낌을 주었다. 때로는 말보다 따뜻한 손길이 더 큰 위로와 사랑을 전한다. 사람의 마음은 단순한 접촉과 따뜻한 애정 표현으로도 치유될 수 있다. 우리가 누군가에게 보내는 따스한 손길은 그들의 마음을 열고 사랑을 전달하는 중요한 다리가 된다. 엄마의 특별한 사랑. 한적한 시골 마을에 살고 있는 희정은 첫 아이를 출산한 지 얼마 안 된 신혼의 단란한 삶을 누리고 있었다. 그러나 그녀에게는 한 가지 고민이 있었다. 바로 시어머니와의 관계였다. 희정은 시어머니가 남편인 민수를 너무 아끼는 나머지 자신에게는 마음을 열지 않는 것 같아 늘 불편함을 느꼈다. 어느 날 희정의 친정엄마가 집에 놀러 왔다. 그녀는 사위 민수를 유난히 챙기며 웃음을 멈추지 않았다. 희정은 이런 엄마의 모습을 보며 살짝 불만스러워졌다. 엄마, 왜 민수만 그렇게 챙겨? 난 엄마 딸인데. 그러자 엄마는 부드럽게 웃으며 말했다. 희정아, 민수를 내가 사랑해야 너희 둘이 더 행복해질 거 아니니 민수가 행복하면 너도 행복할 거라는 걸 알거든. 그날 이후 희정은 시어머니의 태도 속에서 자신을 향한 특별한 사랑을 읽어내기 시작했다. 시어머니의 사위 사랑은 곧 남편 민수를 위한 것이었고 결국 자신과 가족을 위한 사랑이기도 했던 것이다. 희정은 시어머니에게 감사의 마음을 가지게 되었고 두 사람은 점점 더 가까워졌다. 이야기의 메시지. 사랑은 꼭 직접적인 표현으로만 전달되는 것이 아니라 가족의 행복을 위한 작은 배려와 행동 속에서도 깊게 느껴질 수 있다. 사위와 사위를 아끼는 마음이 결국 모두를 하나로 묶는 연결고리가 된다는 따뜻한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나누면 더 커지는 기쁨. 정원은 대도시의 작은 아파트에서 혼자 살고 있었다. 일상이 반복되고 사람들과의 교류가 적었던 그는 늘 혼자 지내는 시간이 많았다. 어느 날 아파트에서 지나가는 이웃 할머니가 조용히 정원을 찾아왔다. 정원 씨, 요즘도 잘 지내시죠? 할머니의 따뜻한 말에 정원은 살짝 미소를 지었다. 그는 할머니가 갖고 온 작은 바구니를 받으며 물었다. 이건 뭐죠?
저희 집에서 나온 신선한 채소들이에요. 먹고 싶을 것 같아서 좀 나눠주려고요. 정원은 깜짝 놀랐다. 자신이 무엇을 받을 자격이 있는지 몰랐기 때문이다. 하지만 할머니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세상에 좋은 일은 언제나 나누는 것이죠. 나누면 더 큰 기쁨을 느낄 수 있답니다. 그날 이후 정원은 할머니에게 채소를 받은 것처럼 이웃들과 더 자주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다. 그는 작은 친절을 나누며 자신도 모르게 마음이 풍성해지는 것을 느꼈다. 결국 혼자였던 일상 속에서 따뜻한 나눔을 경험하게 되었고 그 마음의 기쁨은 점점 더 커져갔다. 이야기의 메시지. 나누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풍성해지고 기쁨은 배가 된다. 사소한 나눔이 가져오는 기쁨은 결국 우리가 이 세상에서 서로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임을 깨닫게 해준다. 나누면 받을 것보다 더 큰 행복을 얻을 수 있다는 사실을 마음 깊이 이해하는 시간이 된다. 넘어지며 배우는 법. 수지는 아버지와 함께 자전거를 배우기 위해 동네 공원에 나갔다. 다른 아이들이 자전거를 타며 신나게 달리는 모습을 보며 그녀도 곧 그렇게 될 거라 기대했지만 현실은 달랐다. 자전거를 타는 건 생각보다 훨씬 어려웠다. 페달을 밟을 때마다 균형을 잃고 넘어지기 일쑤였다. 아빠, 난 못하겠어요. 그냥 포기할래요? 수지는 팔꿈치에 난 작은 상처를 바라보며 울음을 터뜨렸다. 하지만 아버지는 다정한 목소리로 말했다. 수진아, 자전거는 넘어지면서 배우는 거야. 넘어지지 않으면 균형을 잡는 법도 모르게 되는 거지. 아버지는 자전거를 다시 세우며 뒤에서 수진을 잡아주었다. 아빠가 뒤에서 잡고 있으니까 걱정 말고 한 번 더 해보자. 수진은 눈물을 닦고 다시 페달을 밟기 시작했다. 처음엔 아버지가 손을 놓을까 봐 불안했지만 점차 그녀는 균형을 잡는 법을 터득했다. 몇 번 더 넘어지고 일어나기를 반복한 끝에 마침내 수지는 혼자서 자전거를 탈 수 있게 되었다. 그날 공원에서 돌아오며 아버지는 말했다. 자전거를 배운 오늘을 기억해. 인생도 이렇게 넘어지면서 배우는 거란다. 이야기의 메시지. 실패는 배우는 과정의 일부이며 넘어지는 순간조차도 성장의 발판이 된다. 우리가 겪는 작은 실패들은 결국 더 큰 성공으로 나아가기 위한 중요한 과정임을 깨닫게 해준다. 넘어지더라도 다시 일어설 용기와 지지하는 손길이 있다면 우리는 어떤 도전도 해낼 수 있다. 엄마와 김밥. 지민은 서울에서 일하는 바쁜 직장인이었다. 매일 아침 일찍 출근하고 늦은 밤까지 일하느라 집에 돌아오는 시간이 많지 않았다. 어느 날 오랜만에 주말을 맞아 고향에 있는 엄마를 만나러 갔다. 그녀는 자신이 바빠서 부모님에게 신경을 못 쓴다는 사실을 늘 미안하게 여겼다. 엄마는 지민을 반갑게 맞으며 따뜻한 밥상을 차려주셨다. 그날 점심은 김밥이었다. 지민은 엄마, 왜 이렇게 오랜만에 김밥이에요? 하고 물었지만 엄마는 웃으면서 말했다. 너 어릴 때 자주 먹고 싶다고 했잖아. 일 때문에 바쁘겠지만 한 번쯤 이런 밥상을 차려주고 싶었어. 지민은 엄마가 손수 만든 김밥을 한 입 먹고 눈물이 나왔다. 그 김밥은 단순한 음식이 아니었다. 어릴 적 엄마가 해주던 따뜻한 밥상과 엄마의 사랑이 담겨 있었기 때문이다. 엄마, 고마워요. 이제 자주 찾아올게요. 지민은 그동안 너무 바빠서 소홀했던 엄마와의 시간을 다시 생각하게 되었다. 이야기의 메시지. 작은 것들이 주는 따뜻한 마음은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된다. 우리는 바쁘게 살아가면서 중요한 것들을 잊고 살기도 한다. 하지만 때때로 그 작은 행동이나 관심, 사랑이 우리의 마음을 다시 채워주는 힘이 된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 사랑은 특별한 것이 아니라 일상 속에서 나누는 작은 배려에서 시작된다. 호수에서 만난 할아버지. 민수는 대도시에서의 복잡한 일상에 지쳐 어느 주말 고요한 호수 근처에 있는 작은 마을로 여행을 떠났다. 마을은 한적하고 평화로웠으며 사람들의 얼굴에는 여유가 묻어났다. 민수는 한가롭게 산책을 하던 중 호수 옆에 앉아 낚시를 하고 있는 할아버지를 발견했다. 할아버지는 낚시줄을 던지며 깊은 생각에 잠겨 있었고 민수는 그의 옆에 앉아 조용히 시간을 보냈다. 잠시 후 할아버지가 말을 걸어왔다.
젊은 사람 도시에서 왔구먼. 여긴 그런 속도에서 벗어나 느리게 살아가는 곳이지. 민수는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다. 맞아요. 요즘 너무 바빠서 삶의 여유를 잃은 것 같아요. 할아버지는 낚시줄을 다시 던지며 말했다. 바쁠 때는 나무 한 그루, 꽃 한 송이를 보지 못하거든. 여기선 그냥 자연 속에 있으면 마음이 차분해져. 그렇게 천천히 걸어가다 보면 결국 인생의 중요한 것들이 보이게 된다. 그날 민수는 할아버지와 함께 호숫가를 걷고 자연의 소리에 귀 기울이며 바쁜 일상에서 벗어나 여유를 찾는 방법을 배웠다. 그리고 마음속으로 결심했다. 언젠가는 다시 이곳에 와서 삶의 속도를 조금 낮추고 싶은 마음이 커졌다. 이야기의 메시지. 여유를 가지면 삶의 진짜 가치를 발견할 수 있다. 바쁜 일상 속에서 우리는 종종 중요한 것을 놓치기도 합니다. 하지만 한 걸음 물러서서 자연 속에서 여유를 찾을 때 삶의 진정한 의미와 소중함을 다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시간이 흐르더라도 자신에게 여유를 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닫는 시간이 됩니다. 행복은 나누는 만큼 커진다. 수빈은 어느 날 길을 걷다가 길에서 넘어져 손목을 다쳤다. 갑자기 다친 손목 때문에 불편해진 그녀는 기분이 우울해졌다. 그날 수빈은 카페에서 커피를 마시며 잠시 휴식을 취하려 했지만 일상에 쌓인 스트레스가 머릿속을 가득 채웠다. 무심코 창밖을 바라보던 중 한 소년이 그녀에게 다가왔다. 저기요, 혹시 다치셨어요? 도움이 필요하시면 말씀하세요. 수빈은 놀란 듯 고개를 돌려 소년을 보았다. 소년은 아주 친절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제가 너무 일찍 말한 건 아니죠? 그냥 지나가다 보니 아파 보이셔서요. 수빈은 잠시 생각한 후 웃으며 고마워했다. 그냥 손목이 조금 다쳤어요. 고마워요. 소년은 수빈이 혼자 앉아있는 걸 보고 잠시 대화도 나누고 싶다는 느낌이 들었나 보다. 그들은 커피를 함께 마시며 여러 이야기를 나누었고 소년은 수빈에게 이렇게 말했다. 행복은 나누면 더 커진대요. 누군가의 작은 친절이 누군가에게는 큰 행복이 될 수 있죠. 수빈은 그 말을 마음에 새기며 다시 일상으로 돌아갔다. 그 이후로 그녀는 주변에서 작은 도움의 손길을 건네는 일이 많아졌고 그때마다 마음속에 따뜻한 행복이 피어났다. 행복은 나누는 만큼 커지며 작은 친절이 큰 행복을 만들어낸다. 행복은 언제나 자기 혼자만의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과 나누면서 더 커진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이야기입니다. 작은 친절이 쌓여서 결국 서로에게 큰 행복을 가져올 수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